네, 안녕하세요. 숙박업 13개를 운영하고 있는 꼬무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억이면 사실 할 수 있는 투자가 되게 많죠. 숙박업도 제가 지난 편에서 1억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3억까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은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조금 더 내 몸이 조금 더 훨씬 더 편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1억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는 소액으로 한 개 지점을 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여러 개 지점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사실 단점을 안고 있었다면, 3억이라는 숫자는 물론 분산 투자를 해도 되지만은 사실 한 개 집중할 수 있는 돈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레버리지라는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들일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한 곳에다가 집중을 해서 거기서 최대의 수익을 뽑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숙박업으로 비유를 하자면, 사실 방을 10개만 있는 곳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한 번에 방 60개짜리를 하면 되잖아요. 지금 3억은 고시원으로 따졌을 때 방 60개짜리를 진짜 운영을 할 수 있는 금액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지금 서울 지역에서는 이런 물건이 좀 구하기가 어려운데, 저기 이제 안산이나 4호선 아래쪽, 경기도 그 아래쪽을 내려가 보면은 그런 고시원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 저희 컨설팅 회원님들한테 이제 소개를 할 매물이긴 한데, 일단은 3억 5천에 원룸텔로 60개를 지금 인수할 수 있는 물건이 하나 있고요. 사실 지금 한창 가격이 올랐을 때만 하더라도 원룸텔 60개면은 보통 4억 5천 정도까지는 쉽게 거래가 됐을 물건이에요. 근데 지금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유행이 조금 지나서 인기도가 좀 사그라졌다 보니까 다시 한 3년 전, 4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가맹으로 운영 중인 홍제 역점 같은 경우에 폐업한 여관이었던 곳을 여관룸 25개짜리를 무권리로 인수를 해가지고 공사비를 3억 정도 투입을 해서 또 세팅한 지점이 지금 매출이 25개 방에서 한 1,4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1,400에서 1,5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여관이 좀 오래된 여관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방 25개짜리 여관이 임대료가 월 250만 원에 저희가 구할 수가 있었고요. 그럼 방당 임대료가 1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매물들을 부동산에서 받으실 때도 중요한 점이 뭐냐면, 방이 몇 개이고 임대료가 얼마다 했을 때 방당 임대료를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방당 임대료를 왜 계산하냐, 내가 이 방을 50만원 내지 60만원 또는 조금 더 비싼 지역으로, 강남 서초 송파 지역으로 가면은 80만원 100만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거를 따져서, 입지를 따져서 봤을 때 이 지역은 얼마까지 가능하겠다, 그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홍제역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 방당 한 75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단기로 받으면은 80만원도 받고 있고, 에어비앤비로 했을 때는 1박에 2, 3만원씩 받아서 한 번에 외국인 손님이 만약에 들어오면은 한 번에 4개월도 거주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런 매출들이 많진 않지만, 이 정도로 장기 숙박을 원하시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매출이 굉장히 한 달에 90만원, 100만원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지금 1,400, 1,500이 나오고 있고, 월세랑 이제 관리비를 다 제외했을 때 정확하게 1,000만원 정도가 수익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시면은 저희 3억으로 투자를 했을 때 물론 누군가는 조금 돈이 모자라서 3억까지 없어서 소액으로, 제가 앞에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소규모 숙소들을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은 1,000만원 이상씩 한 개 지점에서 가져가는 게 가장 똑똑한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억을 투자를 했을 때, 제가 사실은 유튜브 영상 통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막 수익을 1,000만원 이상씩 막 가져간다 이런 말 하는 걸 굉장히 좀 안 좋아하는데, 사실 근데 진짜로 실제 사례에서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저희 구독자님 또는 저희 점주님들, 구독자에서 시작해서 우리 점주님까지 되신 분들이 지금 많이 인증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저는 그 정도 가격이면, 그 정도 시드면은 충분히 1,000만원 이상씩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상가 말씀하셨는데, 보통 3억으로 내가 투자를, 시드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가를 만약에 내가 매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통 이제 분양 상가가 아니요, 그냥 실제로 상권이 다 이렇게 뭔가 다져져 있는, 실제로 심지어 카페가 임차해서 유명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잘 돌아가고 있는 자리예요. 근데 매가가 10억이에요. 10억짜리 상가가 나왔는데 월세는 400만원씩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10억짜리 상가를 올 현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은 잘 없죠. 그래서 한 70% 정도 대출을 일으켜서 7억의 대출을 일으키고 3억의 자기 시드를 이용해서 이제 10억짜리 상가를 매입을 할 텐데, 이렇게 매입을 하는 방법도 투자법이 괜찮겠죠. 400만 원씩 들어오는데. 근데 뭐 7억에 대한 이자 4% 따지면은 뭐 74, 28, 2,800만 원 뭐 1년에 내는 거니까 한 달로 따지면은 뭐 한 200 얼마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400만 원 내가 월세 받아서 200만 원 이자 내고 3억 투자로 200만 원씩 벌어갈 수 있는 방법도 좋아요. 좋은데 일단은 이거의 가장 큰 뭐 장점은 편하다.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이 3억을 가지고 굴릴 수 있는 방법은 뭐 숙박업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정말로 한 다 빼고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은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숙박업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괜찮지 않아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실 산속에서도 고시원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 마케팅력을 갖추시면 된다라고 제가 옛날에 답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입지가 그렇게 탄탄하고 뭐 지하철역이 가까이 있고 주변에 엄청 큰 산업단지가 있고 또는 대학교가 있고, 물론 좋아요.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그런 지역일수록에 경쟁도 더 치열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나만의 마케팅 그런 노하우들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마케팅을 제가 사실 챕터를 따로 하나를 빼놓고 저희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을 정도로 되게 내용이 방대하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제가 자리 따로 하나 만들어서 기획을 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다뤄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억을 시드로 잡았을 때는 3억짜리 물건을 살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비율은 2억 안에서, 그러니까 점포 구매 비용을 2억 언더로 맞추시고, 점포 구매 비용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보증금 플러스 권리금이죠. 그래서 2억 언더로 맞추시고 나머지 1억을 인테리어 비용에 집중을 하셔서 총 3억짜리 사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매물이 2억 5천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를 리모델링을 진짜 욕심을 부려가지고 좀 하면은, 이건 무조건 1억은 나오는데 그러면 3억 5천이잖아요. 그럼 내가 투자 금액을 조금 오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2억 5천짜리 매물을 일단 인수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이 5천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일부만 먼저 진행을 하세요. 일단은 공용 공간, 그리고 방도 만약에 40개, 50개 방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를 다 하지 말고 일단 절반 정도만, 20개 정도만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이클 돌려보고 이게 확실하게 되겠구나. 그럼 이 매출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자료, 부가세, 가세 표준 증명원을 제출을 하시고, 그에 따른 이제 인테리어 비용을 또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나 10개월 정도의 텀을 주고 2차 공사를 하시는 거를 또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으면 일단 그거를 가져오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용을 할 때 체크리스트, 항상 숙박업은 물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뉴스에서 가끔씩 뭐 부천이나 뭐 어디 뉴스에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뭐 안타깝게 작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불이 나는 사례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잘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 정도로 물론 화재가 당연히 이제 화재보험도 잘 들어놓으시고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그 정도로 화재로 인한 피해보다는 사실은 숙박업은 물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좀 많은 업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운영을 할 때 방 안에 다 변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손님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손님은 휴지를 진짜로 손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붕대처럼 감아서 쓰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나 진짜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휴지를 공짜로 내가 처음에 주다가 이제 그 뒤로 그거 보고서 공짜로 안 주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휴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배관이 맨날 막히는 거예요. 배관이 막히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화장실이 아파트 화장실처럼 우리 집 하나만 딱 화장실 그 배관을 쓰는 게 아니고, 이 모텔이나 고시원들은 화장실 배관이 다 연결돼 있어. 이렇게 막 디귿자로 해가지고 그 건물 전체를 한 번에 다 돌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 호실에서 만약에 휴지가 막히면 이 전에 있던 이 배관들이 전부 다 역류합니다. 그런 고시원 경험해보신 점주님들 좀 계실 텐데,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배관 관리를 꼭 열심히 좀 하셔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퇴실자가 생겼을 때 마트나 뭐 또는 쿠팡 이런 다이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배관을 머리카락이라든지 휴지를 잘 녹여주는 그런 제품들, 용액들을 팔아요.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 살고 나가신 고객님들 방에 세면대, 그리고 이 바닥 배관,
변기 배관 이런 식으로 그런 영역들을 잘 이렇게 뿌려주시면서 배관을 항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고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이 배관 사고, 이 물, 그리고 이제 그런 누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진짜 중요한 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머리카락으로 인한 역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지금 1, 2월이 조금 비수기긴 하지만 저는 3억이 시드로 있다 그러면은 호스텔을 강추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호스텔을 왜 해야 되냐면 이게 에어비앤비는 우리가 한 호실만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호스텔은 한 번에 10객실 내지 뭐 20객실 내가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그 시드대로 방을 여러 개를 합법적으로 돌릴 수가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호스텔로 근생 건물을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서 시설비를 내가 들여서 방을 뭐 8개면 8개 이렇게 4인실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에어비앤비로 호스텔 방 8개를 딱 운영하면 거기서 매출이 저는 한 3천만 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임대료 이런 거 다 빼고 저는 50% 정도 수익률을 바람직하다 보니까 3천 매출에 1,500 순이익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용도 변경 자체를 호스텔로 바꿔놓게 되면 거의 호텔하고 똑같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호스텔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호스텔은 또 장점이 내국인 외국인 다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1년 365일. 에어비앤비에서는 이제 보통은 외국인 관광객을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거나 이제 내국인이 하면은 이제 불법의 소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위홈이라고 이제 내국인들을 위한 그런 플랫폼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점점 내국인 외국인 할 거 없이 이렇게 다 오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모든 거를 여러 그런 객실을 돌릴 거 없이 그냥 한 건물 안에서 방을 여러 개를 굴리는 게 호스텔이라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아마 빠르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게 되지 않는 건물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스텔로 아무나 정부에서 막 허가를 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래 단계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입니다. 그래서 한 개 호실 내지 뭐 3룸이나 4룸을 다가구를 임대해서 외도민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거를 운영하다 보면은 조금 그 매출에 뭔가 좀 갈증을 느낄 때가 와요. 예, 조금 더 지금 내가 500만 원 정도 벌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단계가 호스텔로 바로 용도 변경과 그렇게 숙소를 세팅하시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용도 변경은 혼자서는 사실은 거의 힘들고 이제 이런 관련 지자체마다 구마다 또는 그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마포구는 거의 뭐 어렵다고 알려져 있고 거의 불가능한 구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마포구 홍대. 대신에 임대차 계약을 쓸 때 임대인하고 어떤 계약을 쓰냐면 나는 이제 여기를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할 것인데 이거에 있어서 임대인분께서 동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협의를 하기 나름인데 이 비용을 또 건물주분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비용을 건물주분하고 애초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협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을 용도 변경이 안 되면 못해. 그러니까 이거를 임대인분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동의하고 협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용도 변경 기간이 한 2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 2달 플러스 그리고 내가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기간 2달 총 4개월을 렌트프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 전 단계에서 협의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안전하게 할 수가 있고 내가 호스텔을 하고 싶은데 최소 4개월 동안을 내가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4개월 동안 월세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개사가 그런 것까지 좀 어렵다고 하시면 충분히 나의 의사를 전달을 하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번지수 제가 찾아봤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다 되게 만들어준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저희 충정로 공사 완료된 지역도 저희 사진 아래 깔아 드릴 건데 거기도 사실은 처음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들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나간 상가입니다. 근데 거기를 저희가 고시원으로 다 용도 변경을 다 해냈고 다중이용업소 소방필증을 다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다 받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정말 불가능한 지역도 물론 있겠죠. 뭐 아무거나 아무 물건이나 다 호스텔로 용도 변경 가능하면 사실은 임대인들이 자기 공실 상가 있으면은 전부 다 호스텔로 바꿔서 호텔 영업을 하면 그거만한 또 장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다 된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부딪혀 볼 만한 물건들은 항상 있고 그리고 이거를
조금 안 되는 여지들을 최대한 좀 풀어주시는 그런 건축사와 행정사님을 잘 만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꼬모셰가 호스텔을 창업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무료 스터디방을 하나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이라든지 자세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아래 공지사항을 참조를 해주시면은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호스텔이 좋다라는 말을 드리는 건 아니고, 당연히 저렴한 모텔이나 저렴한 숙소들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통 다가구 건물이 있으면 당연히 거길 인수해서 하는 게 더 좋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다가구 물건을 경매를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여기를 용도 변경을 하셔서, 그래서 호스텔로 바꾼 다음에 한 10억 정도 매각 차익을 얻어서 엑시트 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원하는 모텔 건물이 정말 무권리에 나와 있으면 그거 인수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텔이 방이 25개 정도만 돼도 임대료가 일단은 8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럼 방당 임대료가 일단은 굉장히 좀 비싸지고 고정비가 좀 늘어나고, 그리고 25개 정도가 되면은 일단은 인테리어 비용도 방당 한 최소 2천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25개면은 2천만 원이면 5억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내가 오늘 주제가 이제 3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모텔보다는 조금 객실 수가 좀 적은 10개 이내의 호스텔 객실을 세팅하시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도 올릴 수 있고, 부킹닷컴, 그럼 또 뭐 있죠? 트립닷컴, 아고다, 이렇게 해외 외국인들이 여행을 다닐 때 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야놀자, 여기어때 같은 플랫폼들을 에다가 전부 다 합법적으로 다 물건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호스텔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죠. 네. 비슷하게 그런 공통적인 그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에어비앤비,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아고다, 그리고 트립닷컴과 부킹닷컴, 이렇게 대표적인 플랫폼들이 있는데, 여기에 올리실 때도 조금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플랫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수수료가 다 달라요. 내가 호스트의 입장으로서 가장 수수료가 적은 것은 에어비앤비입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에다가 일단은 내 방을 올리는 거에 제일 첫 번째로 집중을 하시면 되고, 에어비앤비가 또 유입도 굉장히 또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에어비앤비 수수료는 3.3%예요. 그래서 내가 매출을 한 1,000만 원 정도를 보면은 그 중에서 한 33만 원 정도만 플랫폼 수수료를 이제 부담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아고다라든지 부킹닷컴 이런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트에서는 한 10에서 15%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한 20% 정도는 수수료로 차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차이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모르시고 아고다나 부킹닷컴의 방을 에어비앤비랑 똑같이 방값을 올려놓으시면은 당연히 아고다에서 매출이 나오면 별로 반갑지가 않겠죠. 그래서 애초에 이런 경우에는 에어비앤비에 만약에 20만 원에 1박에 올려놨다 그러면 아고다에는 최소 그 20%의 가격을 24만 원 정도의 저 같은 경우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면은 그렇게 수수료가 또 부담이 되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려면 직원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에어비앤비나 이 공유 숙박 또는 단기 임대 이 사업이 사실은 쉽게 말하면 청소업입니다. 청소업. 얼마나 청소를 확실하게 잘 했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야지만 평점도 잘 얻을 수 있고 후기도 잘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두 객실을 운영할 때랑 한 번에 8객실, 10객실 혹은 뭐 고시원으로 따지면 60객실 이렇게 운영을 할 때는 내가 혼자서 하기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청소 대행 업체를 쓰는 방법이 있고, 이런 대행 업체를 쓰면 그 분들이 뭘 해주냐면 이제 침구 교체 해주고 있고, 베갯잎, 그 침구, 그리고 침대 시트 이거 다 교체를 해주셔서 방이 8개면은 그 8개에 대한 침구를 다 새로 갖다 주세요. 네, 그걸 배달을 해주시고 매일매일 수건 그리고 세탁 다 해가지고 건조까지 다 해서 갖다 주시고, 이거를 세팅을 해주는 직원이 필요하겠죠. 직원을 써야 되는데 직원이 사실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뭐 당근에서 요새는 당근에서도 알바를 많이 구하거든요. 당근 알바를 구하시는 방법도 있고, 근데 당근 알바의 장점이 이게 단기로 쓰기에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사람을 많이 써보다가 이 친구가 정말 앞으로 좀 같이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는 친구가 꼭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한테 정식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서 그렇게 앞으로 좀 편하게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그 전 단계에서는 일단은 조금 부딪혀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저희도 사실은 꼬모셰도 그런 위탁 관리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출에 운영 관리를 좀 해드리고 있고, 저희 직원분들이 전부 다 전화 응대부터
입퇴실 관리, 그리고 계약서 관리, 그런 것들, 뭐 각종 CS 그런 것들을 카카오톡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응대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그런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모든 사업이 다 공통적이에요. 그냥 조그맣게 리스크가 덜 할 때 오로지 내가 내 노동력만으로 한 개 호점은 돌려보는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 돼서 이제 조금 호점이 늘어나, 그래서 귀찮아져서 그때 가서 직원 쓰고 위탁 업체 쓰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내가 지금 처음에 숙박업에 재미를 붙이려면 사실 저는 한 개 호점 정도는 그냥 내가 스스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 한 개 호점 정도는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고시원도 막 방이 30개 40개 되지만 직장 다니면서도 충분히 저녁 시간에 한두 시간 가서 할 수 있듯이, 호스텔 사업도 당연히 내가 시간만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셀프로 한 개 지점 정도는 돌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다루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꼬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